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3부, 인간 관련 성도태 및 결론, 제23강, 제19장 인간의 2차 성징. 지금까지 곤충강, 어류강, 양서강, 파충강, 조류강, 포유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인간의 2차 성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남자는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키가 크고 무거우며 어깨에 각이 있고 근육도 현저합니다. 눈두덩도 여자보다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남자의 몸, 특히 얼굴은 여자보다 털이 많고 목소리는 다르며 힘이 있습니다. 어떤 종족의 피부색은 여자와 남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용감하고 호전적, 정열적이며 창의적 재능이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남자보다 더 둥글고 턱과 두개골 바탕도 작습니다. 신체의 윤곽선은 둥글고 골반은 남자보다 넓습니다. 골반의 특성은 2차 성징이라기보다 오히려 1차 성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이른 나이에 성숙합니다. 모든 강의 동물과 마찬가지로 남자의 2차 성징은 충분히 성숙한 후에 발달합니다. 거세하면 2차 성징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형질들이 남자에게만 전달되는 것은 남자가 수컷의 형질을 획득하는 연속적 변이 과정에서 그 형질이 늦은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암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여러 동물의 어린 새끼들처럼 남녀 어린이도 비슷합니다. 어린이는 성인 남자보다 성인 여자를 닮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궁극적으로 구별되는 형질을 띠고 있으며 어린 아이와 남자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인간 남녀의 차이는 신기하게도 사수목 동물이 보이는 차이와 유사합니다. 여러 사수목 동물의 경우 암컷은 수컷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심지어 눈두덩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형질조차도 일부 원숭이는 암컷과 수컷이 다르며 이 점은 인간과도 일치합니다. 원숭이의 수컷과 암컷의 목소리에 차이가 있고 수컷의 목소리가 더 힘찹니다. 수컷 원숭이는 턱수염이 잘 발달해 있지만 암컷은 미미하게 발달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턱수염은 색깔면에서 남자와 사수목 동물 간의 기묘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후커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위 법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체의 털과 관련하여 모든 인종의 여자는 남자보다 털이 적습니다. 일부 사수목에서도 신체 하부에 도단한 털은 수컷보다 암컷이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컷 원숭이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암컷보다 담대하고 사납습니다. 수컷이 무리를 이끌며 무리가 위험에 처하면 수컷이 앞에 나섭니다. 따라서 인간과 사수목 동물의 성적 차이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2차 성징은 같은 인종 내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심하며 몇몇 종은 그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이 두 규칙은 동물계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몇몇 인종들이 공통줄기에서 갈라진 후 변이는 주로 남자 쪽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의 경우 성도태를 통하여 한쪽 성이 얻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형질들이 다른 성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앞의 여러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전달 특성은 분명히 인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전투의 법칙. 여자는 한 부족 내 구성원들 사이 그리고 다른 부족과의 사이에 항상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여자와 비교해 볼 때 남자의 큰 체격은 넓은 어깨, 더 발달된 근육, 울퉁불퉁한 체형, 용기 및 호전성과 더불어 반인 수컷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형질은 일반 생존 경쟁이나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 속에서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인간의 긴 야만 시절을 거치며 보존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을 것입니다. 또 그 성공은 그렇지 못한 형제들보다 많은 후손, 후계자를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문명사회에서 여자를 소유하기 위하여 최종 결정을 전투로 하는 일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남자는 함께 살기 위하여 여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강한 힘이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남녀의 정신능력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특성에 성도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수소와 암소, 수퇴지와 암퇴지, 수말과 암말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논쟁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는 정신적 기질, 즉 더 부드럽고 덜 이기적인 면에서 남자와 다르며 이것은 미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모성 본능 때문에 자기 아기에게 이런 특성을 놀라울 정도로 발휘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지적 능력의 주된 차이는 깊은 사고력, 추리력,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든 감각이나 손놀림을 필요로 하는 것이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데서 나타납니다. 남자는 모든 종류의 적에게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자를 지켜내야 하며 공동의 생계를 위하여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적을 공격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고 무기를 제작하려면 높은 정신능력, 즉 관찰, 이성, 발명의 재능, 상상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성년기 동안 계속해서 시도되고 사용됨으로써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능력들은 성년기의 남자 후손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력과 추리력이 없다면 모든 면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상상력과 마찬가지로 추리력은 성도태를 통하여 그리고 자연도태를 통하여 인간에게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또 전투는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에 일어날 것이므로 그렇게 획득된 형질은 여자 후손보다 충분히 자란 남자 후손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남자가 사춘기에 많은 변화를 겪고 거세된 남자가 평생 이런 형질에서 열등하다는 사실은 인간의 많은 정신능력이 성도태로 인하여 변형되고 강화된다는 견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보다 우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성이냐에 관계없이 생의 늦은 시기에 획득한 형질은 같은 나이의 동일한 성에게만 전달되고 이른 시기에 획득한 형질은 양쪽 성 모두에게 전달되는 경향성은 일반적이지만 항상 성립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현재 남자와 여자의 정신능력의 불균형은 조기 훈련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초기 훈련을 다르게 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체력에 관하여 언급했듯이 현재의 남자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싸우지 않으며 이런 형태의 선택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자는 성인으로 있는 기간 내내 자신과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혹독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남자의 정신능력을 증진시켰고 그 결과로 현재 남녀에게서 볼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 불균형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의 2차 성징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